자, 가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파이널 과정이죠. 파이널 과정이면서 총정리 요약인데, 이제 교재는 출간된 바로 핵심 교재로서 보시면 알다시피 각 테마 단위로 해서 딱 묶었는데, 총 200개의, 정확하게 203개가 되겠지만은, 주제적으로 본다면 내용이 한 200개 정도의 테마가 묶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테마들은 조금 범위가 이제 한 페이지를 조금 벗어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목표는 요렇게 해서 테마 단위별로 하나씩 해서 정리해 가면서 이 정리, 파이널의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냐면 이제 기본 이론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 토대로 해서 기출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화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었고, 이제 퍼펙트하게 요 정리 단계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필수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체계를 넓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확실하게 외울 건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가 필수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전 세계 객관식에서 암기 없이 풀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외우기만 하면 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까 기출과 기본서랑 계속 연동해서 같이 복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책 요 하나만 딸랑 쥐고 그냥 이것만 달달달 외우겠다. 이렇게 해서 대본 형태로 해서 마치 연극 배우들이 대사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 테마 단위에서 내용 범위가 좀 넓은 것들은 한 두세 페이지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좁은 것들은 한 페이지 안에서, 가능하면 한 페이지 안에서 내용들이 그 주제에 딱 맞게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복합형 문제 같은 것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개 테마들이 동시에 연결되는 것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거의 한두 문제밖에 안 들어올 거고, 아직까지는 대략 한 38문제 정도가 테마 단위에서 딱 들어올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특히 동학생들은 지금 개인적으로 상황들이 뭐 재지생도 있고 초생도 있고 그 이상도 있고 상황들이 다 다를 텐데,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 테마별로 우리가 총 200개 정리를 하면서 기본서와 기출에서 자신이 약한 파트별로 테마 목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예를 들어 뭐 경찰사에 대해서 약하다 하면 경찰사에 대해서 기본 강의를 한번 보완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보완 작업을 여러분이 보강 작업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진행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서도 이 테마 단위에서 이제 외울 것들은 확실히 암기를 하고, 그 중에서 주의할 것들은 주의를 하도록 하고, 정리된 형태에서 체크할 것들은 정리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 요약 강의가 바로 끝나자마자 모의고사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실력을 한번 점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경찰학의 범위가 분명히 기존의 기출과는 좀 더 심화된 상태로 가는 건 확실하지만 2023년 시험이, 그러나 그 심화 범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이 범위 내에서 모의고사까지 결합하면은 거의 완성도 있게 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이제 뭘 하느냐? 반복해서 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알았는데 내일은 까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반복 학습까지 계속해서 병행해 가시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걸 목표로 해서 가고,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두고 있으니까 여기다 들어오셔가지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팩트 경찰학 파이널 퍼펙트한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교재를 보시면은 테마 1부터 해서 이제 다시 진행을 하면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테마 1에는 바로 뭐냐면 이제 대륙계 경찰의 발달이라고 해서, 대륙계 경찰의 발달, 보통 보면 이제 경찰의 발달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중요한 건 대륙계 경찰의 발달이 토대를 갖고 가는 거죠. 자, 경찰의 발달을 토대로 해서 한번 보면, 자, 경찰의 발달은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수업하는 걸 한번 보시면서 그런 거지 하고 스스로 완벽하진 않더라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알겠죠? 떠올려 보면서 이제 외울 것들 딱 정리해두고 두 문자도 암기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경찰의 발달에서 핵심적인 것은 대륙계 국가의 경찰의 발달. 이 대륙의 대표적인 게 사실은 독일과 프랑스였죠. 자, 그래서 대륙계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의 거대한 영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누가 왕으로 대표되는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초기에 뭐 폴리티카, 폴리시아 이런 개념들 용어들이 뭐 라틴어의 기원을 두고 나왔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는 것들이고,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영역 중에서 그 중에서 초기에 이제 요만큼에 해당하는, 즉 이때를 우리가 보통 중세라고 불렀을 때, 중세에는 고대는 의미가 없고 중세에는 뭘 제외한다? 교회 행정이라고 대표되는 이런 영역들을 통치권, 즉 경찰이라는 개념의 통치권의 개념에서 제외시켰죠. 이런 건 뭐 교황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교황, 중세 시대는 교회 행정이라는 파트를 제외했었습니다. 교회 행정.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전개되는지는 세계사적 배경에서 한번 기본과학이 아주 상세히 한번 설명드렸을 거고, 요 교행정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중세가 지나고 나면은 대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절대국가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절대국가. 이 절대국가가 나타나게 되면은 왕은 분명히 교회는 제외했는데, 그럼 왕이 다스려야 될 범위, 통치권의 범위 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어떤 것들이냐? 주로 국가의 이 내무행정적 작용들, 내무행정만을 의미하고 그 외의 것들은 제외시켰죠. 그래서 내무행정만을 의미한 이 외의 것들, 그 외의 것들에 뭐가 있느냐? 이제 군사라든가 사법이라든가 재정, 재무, 그리고 외교, 요런 것들을 제외했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이제 법치국가 개념이 나타나면, 보통 법치국가가 한 18세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8세기 하면 이제 법치국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죠. 이 법치국가쯤 되면 이제 적극적인 복지를 제외하는 거죠. 어때 제외하는 것은 적극적인 복지 영역을 제외하고, 그럼 뭘 한다? 소극적 영역만 하는 거죠. 이걸 제외합니다. 제외. 소극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 소극적인 위험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복지하고 나중에는 이게 소극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 그리고 소극적인 위험 방지와 질서 유지라는 요 개념만 남고, 나중에 되면 이제 이 영역이 더 줄어들어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중시로 본다면 비경찰화라는 영역으로까지 들어가는 거죠. 보안 경찰을 제외한. 자, 요게 이제 대륙계 국가가 정찰 행정이 발달해 가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대륙계 국가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헌법에서 배웠던 이 통치권의 확장과 개념, 통치권의 성립 개념과 개념들이 연동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연저로 해서 이러한 형태로 점점점 제외되고 나서 지금의 경찰이라는 범위에까지 줄어들게 되어 있었다. 범위를 축소해 가고 있죠. 통치권에서 대륙계는 항상 방향이 축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요걸 개념을 두면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테마에 1번에 고대 국가는 자 폴리티카에서 유래했다. 이 폴리티카에서 유래했다에서 끝내지 마시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 폴리티카에서 유래했을 때 이때는 경찰이라는 것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분화돼 있다, 미분화돼 있다, 미분화돼 있었습니다. 알겠죠? 네. 뭐 까먹었으면 적어두시면 되는 거죠. 네. 뭐 난 이런 말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는 바로 경찰과 행정이 미분화됩니다. 분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냥 왕의 작용에, 통치 작용 아래 그대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었던 시대였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중세 시대가 들어오면, 자, 중세라는 개념, 근대라는 개념을 우리가 세계사의 구별하는 것까지 그렇게 엄밀하게 따질 필요는 없고, 우린 그냥 중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세다. 아, 그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가 바로 중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중세가 되면 기본적으로 중세라는 이 시대에, 중세 시대 발달에 가장 큰 기원을 이룬 나라는 사실은 프랑스입니다. 프랑크 왕국을 한번 설명드렸죠. 요 프랑스에서 성립됐던 개념들이 나중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독일이라는 나라,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는 독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의 독일이니까 시험 지문에 독일로 나옵니다. 독일이란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통의 방향이 프랑스에서 독일로 개수되었다, 넘어가서 이어졌다.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끔 독일에서 프랑스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 역사를 거꾸로 돌린 거예요. 알겠죠?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렇게 가면서 중세 시대는 뭘 제외한다고? 중세
교회행정. 알겠죠? 요 교회라는 개념에 교황권의 범위에 있는 것들을 건들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날 바티칸 시티 같은 이러한 형태가 남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 프랑스에서 독일로 가면서 제외되는 것은 교회 행정, 이 말 행정이라는 말 빼도 됩니다. 교회 업무는 안 건들겠다. 교황 네가 알아서 해라. 교회 행정을 제외시켜주는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회 행정의 개념으로서 전개된 게 1번에 있는 프랑스 개념이 독일로 계승되면서 바로 교회 행정을 제외하는데 이 근거로서 중요했던 독일의 제국경찰법.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독일의 제국경찰법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죠. 1530년에 제국경찰법. 여기입니다. 독일의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5개만 보면 됩니다. 5개만. 전체 경찰차를 통틀어서 5개만 보면 되니까 요거는 덤으로 하나 알아놓으시고 제국경찰법의 주요 내용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국경찰법의 내용이 결국 핵심은 통치를 하는데 왕이 건드리는데 교회 행정작용은 제외시켜줄게 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세는 끝났고 그 다음 나타난 것이 바로 절대왕정의 시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절대왕정입니다. 자, 절대왕정인데 이 절대왕정, 중세 끝나면 절대왕정은 요렇게 내면 참 좋을 텐데 시험에 뭐가 낼 거냐면 요 시대를 이제 시험에서는 경찰국가 시대라고 낼 겁니다. 우리는 경찰국가라고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절대왕정은 경찰국가다. 그래서 이 절대왕정의 배경을 이루는 내용들이 바로 뭐가 나타났었냐면 들어만 놓으시면 계몽주의 사상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절대왕정의 왕권 신수설이라든가 여기 절대왕정에서 왕권 강화, 왕권 신수설, 그리고 관료제, 상비군 이런 이야기들, 영주제, 특히 관료제 같은 것들은 들어둘 필요가 있겠죠. 이런 관료제 제도들 같은 것들이 이 절대 국가 시대를 배경해서 형성되게 됩니다. 우리 개념은 경찰국가. 그래서 중세에서 바로 경찰국가 시대로 만들어졌었다. 경찰국가 시대가 들어오면은 이제 통치에서 왕이 다스리는 직접적 영역들만 다스릴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무적인 그러니까 성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내무 행정에 따른 것들 요걸 주 타겟으로 하고 그러면 안 건드는 거 제외되는 걸 뭘 제외시켜 주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기본적으로 4가지 영역들을 빼버립니다. 자, 그래서 나타난 것이 군대에 대한 거. 경찰이 군대까지 건들 리가 없겠죠. 사법적인 판단하는 거, 그리고 재정적인 거, 외교적인 거. 그래서 요 4가지를 여러분은 외웁니다. 군사 제외라고. 군사를 제외하는 겁니다. 군사 제외. 알겠죠? 군사 제외. 이렇게 해서 군사 제외 딱 4가지를 외우십시오. 제외되는 게 뭐다? 군사 제외. 포함되는 건 내무행정만. 제외되는 건 군사 제외. 알겠죠? 이건 이제 두 문자로 딱 해서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두 문자 이외에도 뭐 연상법으로 외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분이 글자화된 상태에서 활자 형태로서 시험 지문을 보시게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제외되는 것들은 두 문자로 딱 확실히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절대적 통치권에 의해서 행사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4가지 영역을 제외시켜 준다는 점. 자, 그래서 여기 경찰국가 시대, 17세기 경찰국가 시대, 이때부터 좀 더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1번에 사회 목적적 행정에 내무 행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국가 목적적인 외무, 재무, 사법, 군사 작용을 제외한다. 요 군사 제외 요거를 한마디로 줄여버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 목적적 작용을 제한다. 요 국가 목적적이라 요 수식어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죠? 사회 목적적이냐, 국가 목적적이냐 이것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 테마 단위로 딱 줄여서 압축해 둔 것에서는 문장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이라도 그냥 쓱 빼버리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국가 목적 빼버리고 그냥 군사 제외다. 요것만 달랑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국가 목적적 작용을 제외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국가 목적적인 군사 제외해야 한다라고 해도 되고 국가 목적을 빼버리고 군대, 사법, 재무, 외교를 제외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제 네 가지 형태로 어떤 형태로 구성되더라도 여러분은 이건 제외되는 거라고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이제 국가작용의 기본 틀을 만들었던 1648년의 베스팔렌조야. 요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베스팔렌은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자, 베스팔렌 참고로 보시면서 밑에 법치국가, 요거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이때가 사실 경찰 활동에 더욱더 체계적인 틀을 만들어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법치국가 시대로 가는 거죠. 자, 법치국가는 특히나 별표를 해두시고, 이제 법치국가라고 한다면 이 법치국가에서는 바로 핵심적인, 자, 더 넘어서 법치국가 되면 대략 18세기 정도 되는데 이 법치국가부터 이제 자유시민, 자유사상, 시민주의, 자유주의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법치국가 시대입니다. 이때가 이제 활동했던 여러 가지 사상가들, 로크, 몽테스케라든가 루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활동하는 시대가 이 법치국가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치국가 시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법대로 해가지고 절대 국가에서 왕이 엄청나게 많은 걸 건들던 것을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더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치국가 개념을 만들고 나서 줄이는 영역들이 이제는 소극적 작용만 해라. 적극적, 제외되는 건 적극적인 행정들 하지 마라. 적극적 작용하지 말라 이겁니다. 요걸 제외시킵니다. 표현을 한번 보세요. 제외되는 것은 적극적 작용들이고 적극적 복지활동 같은 걸 제외시키는 거고, 그럼 포함되는 건 뭐냐면 소극적인 위험 방지라든가 질서 유지만을 하는 겁니다. 요것만 하는 거고, 제외되는 건 적극적, 절대 왕정에 제외되는 건 군사, 요 네 가지 군사 제외라고 했죠. 포함되는 건 내무행정만. 그래서 지문을 포함되는 걸로 쓸지 제외되는 거 쓸지를 정확하게 또 구별을 하고 계십시오. 그렇죠? 제외되는 거냐 포함되는 거냐. 어쨌든 범위는 계속 줄어 들어가는 겁니다.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위험 방지와 질서 유지만 한다라고 해서 요 범위를 이제 축소시켜 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프랑스도 나름의 발달하고 독일도 발달하다 보니까 프랑스부터 독일까지 해가지고 각 나라들이 이제 법 치잖아. 법. 중요한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판례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법으로서 뭘 만드느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일반 란트법. 이거 뭐냐면 독일의 각 주들이 사용하는 법이다라고 해서 일반 란트법이라고 불러줍니다. 요 일반 란트법을 1753년에 만들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그 다음 1795년쯤 돼가지고 프랑스에서 바로 죄와형벌법전을 만드는 거죠. 죄와형벌법전. 이 죄와형벌법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이센에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전승탑 기념비였던 크로이츠베르크 언덕에 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요게 결국은 독일 경찰 작용을 소극적 작용으로 딱 줄이는 아주 결정적 판례죠. 요건 판례입니다. 두 가지는 법이고 법. 그리고 다시 프랑스에서 지방자치법, 이건 1800년대죠. 그래서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요건 두 문자를 따서 일죄크지 요렇게 딱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연도 배열 순서도 시험에 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져서 그렇습니다. 특히 일반 란틀법 같은 경우에 절박한 위험인 경우 이렇게 내부적, 세부적인 표현까지도 확인을 해두셔야 됩니다. 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법치국가 시대. 자, 1번에 내무행정 중에 소극적 위협 방지와 질서 유지에 한정했죠. 그래서 제외되는 게 뭐라고? 적극적 복지가 제외됩니다. 포함되는 건 뭐라고? 소극적 작용만 위험 방지에
해당합니다. 전개 과정에 있는 요 네 가지 1794년에 일반 란트법. 자, 그 내용 한번 보십시오. 볼드 처리하는데 절박한 위험의 제거. 요 절박한이란 이 수식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일반 란트법은 절박한 1절입니다. 1절로 딱 기억하십시오. 절박한 위험 제거. 이걸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요렇게 표현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출제인이 만약에 좀 더 어렵게 내려고 내용 자체를 물어보는 거죠. 이 법을 봤더니만 뭐 절박한 위험 방지 한장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법은 뭘까요? 이렇게 해서 순서 배열하라 이렇게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다음 1795년에 프랑스에 이번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래서 푸푸푸푸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중요한 핵심적 법률 이름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반 란트법 그리고 죄와 형벌법전이죠. 이 죄와 형벌법전 1795년에 16조의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보함을 임무로 하는데 이 죄와 형벌이잖아요. 형벌법전. 형벌은 특징적인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대표적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분리시킵니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 분리죠. 형벌이잖아. 죄와 형벌전. 그래서 요 형벌, 그러니까 사법과 행정을 분리시켰구나. 이렇게 확실히 알아두시고 세계 최초죠. 그리고 1882년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서 요 전승기념비에서 나타났던 판결에서 경찰권 행사는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로 한정한다라는 것, 소극적 위험 방지가 딱 구체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1884년에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에서 자, 여기 경찰은 위생사무입니다. 위생사무를 놓치지 마세요.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위생만 보지 마시고 대표적인 게 질서, 안전, 위생 세 가지입니다. 적어두십시오. 질서, 위생, 안전. 질서, 위생, 안전. 질서, 위생, 안전 요 세 가지 등의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포함시켜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범위가 점점 줄어들면서 경찰권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화되어 갑니다. 구체화. 자, 그리고 시간적으로 조금 뛰어넘어서 이제 현대로 가게 되면은 바로 넘어가시면 현대국가 1931년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죠. 여기 다시 프로이센입니다. 이 뒤에 이제 프로이센 이제 독일 공화국으로 넘어가죠. 바이마르를 거쳐서 독일로 넘어가게 되는데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그래서 법까지 포함한다면 판례 포함해서 딱 5개라고 했죠. 1, 죄, 지, 경 요까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연도를 초월해서 경찰행정법까지 요 5개는 경찰사 발달에 경찰 개념 발달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일제, 지, 경까지 하면 5개에다가 굳이 추가한다면 바로 중세 때 나왔던 바로 독일 제국경찰법까지 요것만 알면은 요 6개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은 나머지는 그냥 시간순으로 내건 내용으로 내건 어느 형태로 가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대표적으로 중세가 뭐가 있었다? 제국경찰법. 그리고 이 절대국가는 큰 의미가 없고 법치국가에 와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그리고 프랑스 죄와 형벌법죠. 그리고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그리고 지방자치법, 프랑스 지방자치법. 설마 이걸 뭐 프로이센 지방자치법 이렇게 장난치지는 않겠죠. 그런 시험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자, 그리고 하나 더 현대 1931년에 바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까지 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순으로 나열하든 혹은 그걸 비틀어서 다른 형태로 두든 간에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요 6개 중에서 본문 내용까지 꼭 알아둬야 될 게 2개입니다. 자, 바로 강조했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볼트를 하나죠. 뭐였다? 절박한 위험. 절박한. 알겠죠? 1절. 요렇게 했다고요. 절박한 체크 드시고, 그 다음, 프랑스 제와 형벌법전. 1795년에 형벌법전이니까, 행정과 사법, 경찰행정과 사법을 최초로 구별했구나. 형법전을 만들었으니까 사법을 구별했구나. 사법경찰을 구별했다라는 점. 그리고 프랑스 지방 자치법전에서는 바로 위생사무 어쩌고저쩌고 나오더라. 사실 협의의 행정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위생과 질서와 안전을 포함한 협의의 경찰행정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국가의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오면 이제 구체화됐는데 내용이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 들어옵니다.
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서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 볼드체 해놓은 것들을 딱 주목하고 계십시오.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에요. 알겠죠? 이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쓱 끼워 넣어서 프로이센 일반란드법에서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비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1940년대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독일에서 이제 비경찰화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고한다면요. 요 비경찰화에서 저 경찰의 업무를 떼어서 일반 행정으로 넘기겠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게 뭐냐? 바로 보안하고 풍속 두 가지입니다. 요걸 주목하십시오. 보안 경찰과 풍속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경찰화 시켜줍니다. 경찰에게서 비죠. 비가 붙었죠. 아니다. 경찰 업무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일반 행정관청 사무로 이관하는 거. 이게 비경찰화 작업이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보안과 풍속을 제외.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책 안 보더라도 한번 돌려보세요. 자,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기본적으로 시대 순으로 간다면은 바로 뭐 있다? 고대는 필요 없고 중세 그리고 절대왕정 그리고 법치국가 현대 이렇게 갈 거고 법 제정 순으로 간다면 독일 제국 경찰법 큰 의미 없지만은 법치국가 시대 와서 일제 크지 그리고 1931년 경찰 행정법까지 이렇게 일제 크지경 5개. 그리고 내용으로 간다면 바로 뭐다? 일반란법에 중요하게 했던 바로 뭐다? 절박한 위험. 절박한 위험. 이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죄와 형벌법제는 뭐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했다. 최초로. 알겠죠? 그리고 나서 1931년에 바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 들어오게 되면 뭘 한다? 그렇죠. 재량. 합당한 재량. 알겠죠? 이렇게 줄였다는 거. 자, 확인했습니다. 의무 합당한 재량까지. 자, 그럼 밑에 핵심 기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공간적 여력이 좀 되면은 가능하면 요 기출 OX도 여러분이 좀 풀어볼 수 있도록 워밍업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OX 문제들은 많습니다. 엄청 많기 때문에 자, 요 기출 OX를 본격적으로 좀 지문 훈련을 위해서 카카오 오픈방에 오픈 카카오방 여기에 바로 팩트 경찰학 검색하시면은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경찰학 김만희라고 검색하시면 여기에 자연스럽게 그냥 클릭하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새 지문씩 올려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시험 때까지 업로드 할 거니까 여기 들어서서 그냥 눈팅 마십시오. 댓글 달 필요 없고 그렇군 이렇게 계속 확인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내용 정리하면서 OX까지 이제 병행하고 기출을 다시 점검하고 그러면 이제 순환 체계가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 들어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OX 한번 보고 가죠. 나왔으니까. 자, 중세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국가의 편안 질서 상태를 의미하였고 이후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15세기 독일로 개수되었었다. 자, 여기서 핵심은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갔다 이겁니다.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갔다. 자, 그래서 맞고 두 번째 17세기 경찰 국가 세대 간 시대에는 국가 적용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 경찰 개념이 경찰 국가였죠. 설마 이걸 19세기 이렇게 시간을 비틀지는 않습니다. 자, 경찰 국가 시대는 바로 뭐다? 군사 제외라고 했잖아. 군사 제외. 맞죠? 군대, 사법, 경찰, 외무. 군사 제외. 여기 사법 외무 재정까지 군사 제외 그리고 내무행정만을 의미한다. 됐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에서는 보안 경찰을 포함한 보안과 풍속 두 가지가 제외된다고 했죠. 보안과 풍속 제외됩니다. 제외한 나머지를 협의의 행정경찰로 다른 행정기관에게다 이관시키는 비경찰화 작업. 보안 업무는 독일이 왜 이걸 경찰이 갖고 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보안하면은 보통 공산주의인데 이 러시아 같은 그 당시에 이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개념의 사상적 대립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줄 수가 없었어요. 보안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풍속 경찰은 바로 독일의 풍속은 우리의 풍속과는 좀 다른 풍속 경찰의 업무가 좀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봐두시면 OX. 이제 OX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면 기출 지문에서 사지선다에서 고르는 것은 좀 더 쉬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OX 계속해서 동학생은 오픈 카카오방 팩트 경찰학 김만희 들어가셔가지고 계속해서 훈련하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테마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복습은 바로 뭐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된 테마를 반드시 수업 끝났다 하지 마시고 두 번째 따지는 거 군사 제외라든가
일제 크지 경까지 이렇게 외울 것은 정확하게 딱딱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매일매일 해서 딱 열흘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암기할 건 충분히 됐고 이해 토대는 기본 강의 됐고 기출에 훈련됐고 이제 뭘 하냐? 약점 체크하는 거예요. 약점 체크. 여러분하고 약점 체크들을 나중에 모의고사까지 연동해서 약점 체크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경찰학 전체 골격들이 딱 완성되면서 실력이 이제 점핑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한 다음에 이제 논외에 아주 디테일하고 좀 자잘한 정말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문제까지 이제 그때 건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지금 모의고사 막 풀고 막 풀고 막 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자 됐습니다. 테마 1. 이렇게 해서 팩트 경찰학 요약서는 테마 단위로 하나씩 딱딱딱 정리되도록 했습니다. 테마. 자, 경찰 분류에서 테마 2를 가보죠. 자, 이번에는 대륙계 경찰과 영미계 경찰의 분류, 요 대조인데 대륙계와 영미계의 비교 가보죠. 자, 대륙계 국가의 경찰 개념과 그리고 영국, 미국의 영미계를 비교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대륙계 하면 앞에도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결국은 국민을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한 논리로 발달하는 게 이 대륙계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륙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일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통치권이야. 통치는 뭐죠? 위에서 지배하는 게 통치야. 왕이 다스리는 게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통치권에 근거해서 가는 것이 대륙계 국가의 경찰의 개념이라면 영미계는 왕이 다스린다. 그걸 통치라고 했죠. 왕이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치권이라고 불러주는데 자치권을 전제로 하는 게 영미계예요. 통치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지배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니까 방향으로 본다면 상하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통치입니다. 자치라는 것은 너나 나랑 똑같고 우리끼리 스스로 컨트롤하자, 이게 바로 자치 아니야. 셀프 컨트롤 개념이야. 자치는 항상 대등한 수평적 개념에서 나타나는 게 자치입니다. 알았죠? 이게 중요한 컨셉이에요. 컨셉이라는 말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대륙계는 지배하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그래서 통치, 그래서 여기서 행정법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행정법 중에 뭐가 발달하냐? 하명이라는 게 딱 일치되는 거예요. 하명이 뭡니까? 바로 명을 하잖아. 알았죠? 자기, 부자기, 수인, 급부, 명하는 요 개념이 사실 여기서 연동됩니다. 그렇지만 자치 개념에서는 우리 걸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할게라는 개념에서 수평적인 개념에서 자치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상하,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지시, 통제와 지시하고 명령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나타나고, 영미계는 거기에 비해서 뭡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우리의 것들이기 때문에 바로 보호, 우리 스스로의 보호면서, 이 보호란 말은 스스로 보호하는 거예요. 셀프, 그리고 서비스. 이러한 개념들이 통치, 시민에 대한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주 임무는 뭐냐? 바로 내리꽂고 경찰은 명령을 따르라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의 주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바로 일반 통치권에 나오는 거죠. 하지만 영미계에서는 이런 안녕과 질서 유지보다는 기본적으로 생명,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을 이웃과 함께 지키겠다. 나의 목장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그러한 생명, 재산, 신체, 이건 기본적이고 특히 이 재산이 중요합니다. 재산. 위에서 명령할 때는 재산의 개념이 별로 없죠. 알겠죠? 내가 지켜줄게, 보여줄게, 내 말 따르라 이거였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지키자. 내 재산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재산의 개념이 영미계에서 두드러집니다. 이 말은 만약에 우리 경찰법에서도 재산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요거 영미계 계통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렇게 딱 컨셉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륙계에서 중요시하는 경찰 작용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물론 이 질서 유지도 오늘날은 좀 줄어들어졌습니다. 소극적인 질서 유지로. 영미계에서는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서비스 보호 차원에서 경찰의 활동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주 큰 특징적 요소입니다. 그러면 경찰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느냐? 경찰 활동은 뭡니까? 경찰 형성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 경찰 활동은 이 대륙계에서는 경찰 활동에 성질과 범위. 경찰 활동은 어떤 성질이냐? 이 성질의 말은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 이런 요소를 따질 때 주로 권력적인 요소를 많이 구별합니다. 이게 성질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질은 그냥 짜증나 이 성질이 아니고 성질하면 권력적이냐 비권력 이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범위. 어디까지 그러니까 사생활을 어디까지 건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범위라는 게 사생활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사생활이고 어디까지는 공공이고 어디까지는 사생활이고 공과 사의 구별 요걸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성질과 범위죠. 하지만 영미계에서는 바로 재산을 보호하고 수평적 형태에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기능이라는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활동은 무엇, 어떤 작용, 야간에 순찰할 것인가, 주간에 순찰할 것인가, 이런 활동과 그 기능을 무엇으로 갈 것인가. 알겠죠? 주된 거냐, 보조적이냐, 이런 역할을 봅니다. 권력, 비권력 이야기는 항상 자치권을 갖고 있는 영미에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대륙계에서 다룹니다. 대륙계에서. 그렇죠? 이런 계열의 전통을 갖고 해서 두 나라의 두 계열의 경찰의 개념들이 이제 체계화를 시켜 갔습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적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표를 한번 볼까요? 테마 2를 보시면, 자, 이 페이지 테마 2를 보시면은, 자, 대륙계는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지만 영미계는 자치. 자치는 항상 시민입니다. 스스로가 셀프란 개념. 통제와 지시냐, 보호와 서비스냐. 통제와 지시, 보호와 서비스. 자, 통제와 지시는 바로 어떤 거냐? 바로 밑에 넣어놨습니다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목적이고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 신체, 특히 재산을 체크하세요. 재산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재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관계에서 대립하는 수직적 관계이냐 영미계에서는 수평적인 관계냐 이 수평적 관계를 다른 말로 협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수평 이꼴 협력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수평 협력 관계 이렇게 한 단어로 나누죠. 수평 협력. 자, 경찰권의 형성 배경 그래서 발동의 범위는 뭐냐 성질은 뭐냐라는 거죠. 성질이라는 게 결국은 권력이냐 비권력이냐 이런 요소를 주로 따지게 됩니다. 범위는 바로 공적이냐 사적이냐 이 공과 사의 영역이 뭐냐 이걸 따지게 되겠죠. 네. 그다음 영미계에서는 시민을 위한 기능입니다. 기능과 활동은 무엇인가? 그래서 기능과 활동, 기능의 기, 체크, 활동.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까먹지 않도록 영미계 여기 활동과 기능해서 이걸 활기 있게 이렇게 딱 외워두십시오. 활기 있게 딱 외워두셔야 됩니다. 영미계를 우리가 대륙계를 좀 많이 보니까 영미계의 특징적인 것을 딱 잡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영미계는 수평적이면서 활기 있습니다. 알겠죠? 활기 있게. 자, 그리고 수단을 온다면 이건 100%는 아니지만 주로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 서비스니까 비권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수사권을 인정하느냐 즉 사법적 작용에 있는 이 수사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 이 대륙계에서는 바로 우리가 경찰에서 수사권을 아예 분리시켰죠.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앞에서 봤던 뭐였다? 그래서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에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아예 분리시켜버렸잖아. 알겠죠? 그것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영미계에서는 바로 수사권도 당연히 경찰 활동 범위 안에 포함시켜준다. 이런 개념이 발달합니다. 경찰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 범위의 변천을 보다면 경찰권이 축소되느냐 확대되느냐 이렇게 축소되느냐 확대되느냐 자 경찰권의 축소가 대륙계였죠. 축소되는 요 논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경찰권을 여기서 축소했죠. 축소했던 대표적으로 처음에 뭐부터 줄였다? 교외행정 제외시켰고 그 다음에 뭐다? 내무행정만을 의미했고 그 다음에 뭐다? 적극적 복지를 제외하고 소극적 위헌 방지와 질서 유지로 그리고 나중에 비경찰화까지
요 계열에서 나타난 겁니다. 구별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영미와 대륙계를 확실히 구별해 두시고, 그러면 OX로 가보죠. 자, 1번.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형성 과정은 경찰의 임무 범위를 축소, 포인트가 축소입니다. 축소 맞고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조로 파악을 했었다. 대립하는 구조로 파악했었다. 맞습니다. 이걸 만약에 이 지문을 살짝 바꾼다면 이렇게 하면 될까? 그대로 한번 보세요. 대륙계 국가는 경찰 형성 과정은 임무를 축소하는 과정이었고, 경찰과 시민을 수직적 관계로 본다. 여러분 돼 안 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대립한다는 말이나 수직적 관계라는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립이란 말이에요. 대립을 수직적 관계로 확장할 수 있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시 통제하는 관계로 봤다. 이러면 돼 안 돼? 그것도 되는 거예요. 세 개가 다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내용에서 이만큼 세 개, 네 개 지문이 다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립한다는 말은 수직이란 말, 그리고 지시 통제 관계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통제 지시 관계냐, 대립하는 거냐, 수직하는 관계냐, 다 동의어예요. 누가? 시민끼리 맞나요? 국가와 시민이. 알겠죠? 국가와 시민이 대립하고, 국가와 시민이 수직적이고, 국가와 시민이 지시 통제하고, 이렇게 됩니다. 확장할 수 있겠죠? 하나의 지문도 확장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이, 여기까지 맞죠? 시민을 위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 바로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들어간다고? 이건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영미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과 역할, 이런 건 전부 다 서비스에 중심을 두고 있는 곳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틀렸고, 이건 영미계죠. 다음 밑에 오셔서 세 번째, 영미계 국가에서 수사활동은 당연히 경찰의 고유 업무로 취급되었었다. 그럼 대륙계는 수사활동을 제외하는 걸 전제로 했었죠. 그 제외 기준의 최초 법이 뭐였다고?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1795년. 네.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네 번째, 영미계 경찰 개념은 시민으로부터 자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경찰이 주권자인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했다. 핵심은 자치권, 그 다음 기능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긴 문장에서도 뭘 봐야 될지를 딱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세 가지. 영미계, 자치권, 기능. 끝. 영미계, 마지막 4문장 한번 보세요. 영미계, 체크해보세요. 영미계, 자치권, 기능. 끝입니다. 기능이나 역할이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 동의어요. 그래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봐. 여기다 장난치는 거예요. 4번 지금 잘 보세요. 영미계, 자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성질과 범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구별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해볼까? 훈련입니다. 다시 4번 한번 보세요. 영미계 통치권 기능과 역할 이러면 틀리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 각각 컨셉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봐놓으면 앞뒤의 수식은 어때?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가 아니에요. 이수근의 대리운전이 아니고 알겠죠?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적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긴 지문을 하더라도 너무 그 지문의 단어 하나하나 신경 쓰지 마시고 신경 써야 될 핵심적 개념 포인트를 딱 잡아두시면은 절대 그 범위를 안 벗어납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영미계, 대륙계까지 봤는데 다음 테마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요 대륙계에 나타났던 요들이 전개되는 것들은 주로 축소 과정을 앞에서 테마 1에서 봤는데 추가적으로 그럼 영미계에서 경찰권이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 그것도 추가적으로 좀 봅시다. 자, 이건 교재 없지만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빈 공간에다 적어 놓으면서 한번 리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영국 경찰의 발달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 독일과 프랑스 경찰의 발달을 봤으니까 영국 경찰의 발달은 어떤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영국 경찰은 기본적으로 10호제, 자, 앵글로색슨식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바로 뭐냐? 10호제. 10가구당 하나로 묶는 10호제. 요런 제도, 나중에 이제 10,000호제까지도 이제 1,000호제 이렇게 단위를 높이지만 기준이 가장 10호제야, 10호제. 이게 바로 뭐냐?
자치단입니다, 사실은. 10호제. 그래서 10호제에서 샤이어라는 개념. 샤이어라는 요 개념이 나왔죠. 샤이어. 그래서 앵글로색슨 시대 10호제 샤이어. 요런 샤이어 개념이 있었다. 요 샤이어가 조금 더 커지면 이제 쉐리프라는 개념도 나타나게 됩니다. 쉐리프. 샤이어까지 하고 차라리 컨스터블 하면서. 샤이어, 쉐리프, 컨스터블. 이게 이제 자치적 단위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라 한다고? 치안 판사라고 불러준다고 하죠. 컨스터블이. 이런 개념들이 영국식 전통하에서 나타낸다. 이때가 영국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랄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삼국시대, 한 고려 그 정도, 삼국시대 정도 되는 시대가 바로 앵글로색슨 시대, 고려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경찰사에서 아주 중요한 법원인 윈체스터법 시대, 윈체스터 시대라는 게 나타납니다. 윈체스터. 요 윈체스터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윈체스터법이 만들어진 윈체스터 시대가 되면은 이때 본격적으로 뭐가 나타나냐? 이제 이 야간 나이트 와치, 야간 감시. 요 윈체스터 시대, 이때가 1200년도 정도 됩니다. 윈체스터 정도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 야간 감시 같은 것들 만들어서 이게 전부 다 국가 작용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셀프 개념의 자치적 개념, 요게 들어오는 거예요. 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야간 감시, 이제 치안 판사 같은 더 구체화되는 거죠. 컨스터블이. 요렇게 윈체스터 시대를 넘어가다가 이제 뭐 세부적인 법령들이 좀 만들어지지만 그건 나중에 영국사 할 때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나왔던 1700년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도시들이 발달해 가면서 1700, 1600, 1700, 1800 하면 도시가 발달해 가면서 보호가 주자, 보호가 러너, 보호가 주자 요랑에 이제 오늘날 굳이 따지면 형사 기동대 기원하면 바로 요 보호가 주자, 보호가 스트리트 러너, 알겠죠? 보호가 주자, 이게 오늘날 형사 기동대 기원이다라고 불러집니다. 보호가 주자. 이러한 보호가 주자의 개념들이 나타나고, 그러다 1829년 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이제 바로 런던 경시청. 그래서 런던 경찰. 이때 이제 로버트 필경이 런던 경찰 개혁의 9가지, 그리고 개혁에 대한 구체적 12가지 방안들, 이게 바로 런던 경찰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런던 경찰 개혁법인데 뭐 그냥 런던 경찰법, 로버트 필경 1820년. 이게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국의 발달과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독일의 대표적인 일제크지, 이렇게 대륙계 국가의 발달,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영미계 국가와 대륙계 국가의 발달의 개념들이 구체화되는 거죠. 요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우리가 요 핵심적인 요약 정리 과정에서 알려드리는 것들은 꼭 알아두시고, 공간이 있으시면 같이 옆에다 빈 공간에다가 같이 넣어두시면 좋을 겁니다. 특히 1829년에 나타났던 요 수도 경찰, 수도가 런던입니다. 결국 런던 경찰법 외도고 수도 경찰법 외도도 똑같습니다. 런던 경찰법, 수도 경찰법, 로버트 필경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됐나요? 자, 됐다기보다 하나만 더 하면 어차피 요약 정리니까 앞뒤 내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영국 경찰은 몇 원 체제로 간다? 4원 체제. 3원 체제에서 오늘날 영국 경찰은 오늘날은 4원 체제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오늘날의 영국입니다. 4원 체제. 이 4원 체제 뭐가 들었죠? 치안 평의회, 그리고 내무장관, 그리고 그 지역의 각각 치안 담당관, 이렇게 해서 4원 체제 구조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3원 체제에서 4원 체제로 전환됐으니까 치안평의회, 내무부, 치안경찰서장, 그리고 치안감독관에 해당하는 치안통제관, 이렇게 4명의 주체들이 들어가서 오늘날은 4원 체제입니다. 한 김에 오늘날 4원 체제까지 같이 연결해 놓으세요. 나중에 영국 경찰 발달과도 직결해서 또 알아두셔야 될 거니까. 되셨나요? 네.
지역 치안 평의회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방 의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역 치안 평의회가. 그리고 지역 치안 위원장이 말로 뭐다? 뭐 시장 비슷한 그런 역할, 치안에 대한 시장적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내무장관이 있고 구체적 집행하는 바로 치안 담당에 대한 경찰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네 가지죠. 자, 그래서 테마 2까지 해서 대륙계, 영미계, 경찰의 발달까지 봤습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가죠.